동이특이도 전 잿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만석은 퀭한 눈으로 쪽창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잦아들기는커녕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며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이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까칠한 수염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다. 최참판댁의 하루는 노비들의 등뼈가 으스러지도록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았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은 예사요 재수 없으면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되기 십상이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가 누워있는 아랫목을 쳐다보았다. 낡아빠진 목화솜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하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처럼 시체와 같은 냉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방 구석에 쌓아둔 헌 옷가지와 집더미를 끌어와 아이의 몸 위로 덮었다.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게 위장하려는 심산이었다.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인기척을 내면 우린 둘 다 죽은 목숨이야. 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직이 당부한 만석은 무거운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살을 내는 삭풍이 뺨을 후려쳤다. 마당에는 벌써 부지런한 행랑 어멈들이 나와 비질을 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석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마구간으로 향했다. 소와 말에게 여물을 주고 밤새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이 그의 아침 일과였다. 쇠죽을 쑤기 위해 아궁기에 장작을 밀어넣는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빨랐다. 불길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열기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 안에 숨겨둔 아이와 품속에 감춘 피 묻은 놀이가의 생각뿐이었다. 누가 볼까 혹시 아이가 깨서 울기라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가슴을 옥죄어 왔다. 그때였다. 이놈 만서가 아직도 쇠죽 타령이냐. 사랑채 군불은 언제 떼려고 이러고 있어. 등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졌다. 최 참판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마름 칠성이었다. 칠성은 뱀눈처럼 가늘게 뜬 눈으로 만석을 쏘아보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다. 아이고 마름 어른 나오셨습니까? 밤새 눈이 많이 와서 길을 트느라 조금 늦었습니다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만석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칠성은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만석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쯔읒읒 군뱅이가 따로 없군. 대감마님 기침하시기 전에 방이 절절 끓지 않으면 내놈 등가죽이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라. 칠성의 독설은 아침 인사나 다름없었다. 만석은 서둘러 지게를 쥐고 장작더미로 향했다. 칠성의 눈초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은 제발 저린 탓이리라. 그는 묵묵히 도끼질을 시작했다. 퍽퍽 얼어붙은 참나무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땀방울이 맺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다. 육체의 고단함으로 불안함을 잊으려 애썼지만 사랑채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말발굽 소리에 그의 심장은 다시금 곤두박질 쳤다. 사랑채 앞마당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관복을 입은 포졸 두어 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배가 남산만한 최참판이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만석은 장작을 내려놓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래, 그 역적놈의 여식 하나를 아직도 못 잡았단 말인가. 관아의 포졸들이 그리 무능해서야 원. 최참판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의 말에 포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다.
대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 계집이 워낙 교활하여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있어 이 근방을 샅샅이 뒤지는 중입니다. 혹여나 수상한 계집아이나 낯선 자를 보시거든 즉시 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역적을 숨겨주는 자는 동조자로 간주하여 삼족을 멸한다는 방이 붙었으니 명심하십시오. 역적이라는 단어와 삼족을 멸한다는 말에 만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젯밤 주워온 아이가 바로 그들이 찾는 역적의 여식임이 분명했다. 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다. 눈을 마주치면 들킬 것만 같았다. 최참판은 콧방귀를 뀌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흥내 집에 그런 불순한 것이 들어올 리가 있나. 우리 집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자네들도 알지 않는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물러가게. 아침부터 재수 없게 시리. 최참판은 포졸들을 내쫓듯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포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대문 쪽을 머물렀다.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위인이었다. 만약 그 아이를 잡아넘기면 떨어질 포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서둘러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어젯밤 보았던 피 묻은 놀이개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얇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아궁이 앞을 지키며 그는 품속에 숨겨둔 주먹밥을 만지작거렸다. 아침 배식 때 남들 눈을 피해 몰래 챙겨둔 것이었다. 배가 고파 창자가 꼬이는 듯 했지만 방 안에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침을 삼켰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잠시 짬이 났다. 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첩보원처럼 은밀하게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문고리에 걸어둔 지푸라기가 그대로인 것을 보니 다행히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났다. 집더미를 걷어내자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다. 열은 조금 내린 듯 했으나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다. 만석은 서둘러 물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 아이의 입가에 갖다 대었다. 마셔라. 조금이라도 마셔야 산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물을 꿀꺽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만석이 내민 차게 식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만석은 콧날이 시큰해졌다. 양반집 규수로 귀하게 자랐을 아이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숨어 지내며 식은 밥덩이를 탐해 애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세상의 비정함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만석이 나직이 물었다. 아이는 밥을 먹다 말고 멈칫하며 만석을 올려다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이가 입을 열었다. 연화, 민연화라 하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품이 있었다. 민연화. 만석은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민씨성을 가진 고관대작이라면 최근 역모 혐의로 참수당한 민 판서뿐이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청백리의 딸이 내 방에 있다니. 만석은 탄식을 삼켰다. 연화 아기씨,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밖에는 관군들이 아기씨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인기척을 내서도 안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연화는 밥풀이 묻은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아비를 잃고 도망쳐온 밤길의 공포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리라. 그때 밖에서 칠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이 이놈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야? 창고 정리하라고 했더니 땡땡이를 쳐 만석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에 다시 올 테니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신신당부를 남기고 그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연화의 불안한 눈동자가 문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내 이놈 밥 처먹고 어디 가서 자빠져 자다 온 개냐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칠성이 들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로 만석의 등짝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지만 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를 연발하며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만석의 눈은 칠성의 시선이 행여나 자신의 방문 쪽으로 향할까봐 전전긍긍했다. 다행히 칠성은 분풀이가 끝났는지 침을 퇴뱉고 돌아섰다. 오늘 안으로 곡식 창고 쥐구멍 다 막아놔. 쌀 한 톨이라도 축나면 내놈 뱃가죽을 째서라도 채워 넣을 테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만석은 칠흑 같은 창고 안에서 쪼그려 앉아 진흙을 개어 벽 틈새를 메우고 있었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연화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무의미했던 그의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틈틈이 창고 구석에 떨어진 쌀알들을 주머니에 모았다. 흙이 묻고 쥐똥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씻어서 죽을 끓이면 연화에게 먹일 수 있을 터였다. 도둑질이라는 죄책감 따위는 사치였다. 최참판 국간에 쌓인 저 수많은 쌀가마니 중 단 한 줌,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최참판댁의 밤은 낮보다 더욱 은밀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랑채에서는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고을 형암과 지역 유지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벌이는 모양이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행랑채까지 전해졌다. 굶주린 노비들은 침을 삼키며 부러움 섞인 원망의 눈초리로 사랑채를 흘끔거렸다. 만석은 그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알고 있었다. 저 술과 고기는 모두 소장농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마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사슬 끝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판서와 그의 딸 연화가 있었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아이 하나를 숨겨주는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저 거대한 악에 대항하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만석은 부엌에 몰래 들어가 낮에 주워 모은 쌀알로 묽은 죽을 쑤었다. 혹여나 연기가 날까봐 불씨를 아주 작게 조절하며 그는 숨죽여 냄비를 저었다. 완성된 죽을 깨진 사발에 담아 품속에 넣고 도둑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연화는 잠들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기다렸느냐? 배고플 텐데 어서 먹자. 만석이 죽 그릇을 내밀자 연화는 숟가락도 없이 그릇째 들고 마시기 시작했다. 허기진 짐승처럼 먹어 치우는 모습에 만석은 가슴이 미어졌다. 천천히 먹어라, 채할라. 그가 등을 토닥여주자 연화가 잠시 멈칫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아이가 천한 노비에게 존대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만석에게 묘한 충격을 주었다. 신분이란 무엇이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때 방문 밖에서 스스스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집신을 끌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만석은 반사적으로 연화의 입을 틀어막고 불을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렸다.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구멍을 통해 누군가의 숨소리가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만약 문이 열린다면 그 즉시 튀어나가 상대를 제압해야 했다. 죽이든 살리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문 밖의 그림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크흠 하고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멀어져 갔다. 그 기침 소리는 분명 칠성이었다. 만석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칠성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낮에 보였던 미심쩍은 눈빛과 밤중의 정탐. 놈은 눈치가 빠르고 교활한 자였다. 내일이면 들이닥쳐 방을 뒤질지도 몰랐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동설 안에, 그것도 관군이 깔린 밖으로 병든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진퇴양난. 만석은 어둠 속에서 연화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걱정 마라. 내가 지켜주마.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공포에 질린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은 맹세였다. 만석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문을 노려보았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야속한 새벽빛이 다시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멈출 수 없는 파국이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동틀녘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사를 넘어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지만 만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 지속되고 있었다. 간밤 칠성의 그림자가 문 밖을 서성이다 사라진 후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심장은 마치 고장난 북처럼 불규칙하게 뛰었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칠성은 결코 호락호락한 위인이 아니었다. 뱀처럼 교활하고 하이에나처럼 집요한 그는 한 번 문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는 자였다. 만석은 집더미 아래 숨겨둔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와 있었다. 그 처절한 인내심이 만석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일어나거라 아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만석이 나직이 속삭이며 연화를 흔들어 깨웠다. 연화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이 흐린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불씨가 살아있었다. 만석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기름종이 뭉치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젯밤 아이의 품에서 발견했던 그 물건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이것 말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힘겨운 동작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붉은 피로 쓴 글씨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혈서 피로 쓴 글.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이가 피를 토하며 남긴 저주이자 호소문이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쓰신 유서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여기 이 내용을 보셔요. 연화가 혈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까막눈인 만석에게는 그저 검붉은 지렁이들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난처한 표정을 읽은 연화가 마른 침을 삼키며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최가놈이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멀쩡한 양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이를 문제 삼으려던 내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다. 내 비록 억울하게 가지만 이 사실을 한양의 사헌부에 알리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만석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다. 최간홈, 바로 자신의 주인인 최참판을 말하는 것이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최참판의 악행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참판은 단순히 인색한 구두쇠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탐하는 악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악귀의 소나기에서 도망쳐온 것이 바로 눈앞의 이 소녀였다. 만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단순히 아이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고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일개 노비인 자신이 감히 양반들의 권력 다툼에, 그것도 영모 사건에 휘말리다니. 당장이라도 이 혈서를 불태우고 아이를 쫓아내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만석은 연화의 눈을 보았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그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만석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짐승처럼 부려지며 멸시받아온 서름, 억울하게 매맞고 쫓겨난 동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비록 천한 종놈으로 태어났으나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을 수는 없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의 비루한 인생에 대한 유일한 방역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아가 잘 듣거라. 오늘 밤 우리는 이곳을 뜬다. 만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화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밖에는 관군들이 여기 있으면 개 죽음뿐이다. 칠성이라는 놈이 냄새를 맡았다. 오늘 밤을 넘기면 네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고 나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게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집신 두 켤레와 헌 옷가지들을 챙기고 부엌에서 훔쳐다 숨겨둔 말린 고구마, 줄기와 누룽지를 보따리에 쑤셔 넣었다. 산으로 갈 것이다. 내가 나무를 하러 다니며 봐둔 길이 있다.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사냥꾼들도 꺼리는 험한 길이지만 관군 놈들도 감히 그곳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게다. 그때였다.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만석과 연화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만석이 이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지 못해. 칠성의 목소리였다. 올 것이 왔다. 만석은 연화에게 눈짓으로 집더미 속에 숨으라고 신호를 보낸 뒤 짐짓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 마름 어른 아니십니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습니다요. 만석이 문고리를 풀고 문을 열자 칠성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머슴 두 놈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칠성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몸이 안 좋아 꾀병 부리지 마라. 어제부터 내 놈 거동이 수상쩍어서 내가 잠을 못 잤다. 방 안에 뭘 숨겨놨지? 계집이라도 끌어들인 개냐? 칠성의 눈이 방 구석구석을 훑었다. 집더미 쪽으로 시선이 향할 때마다 만석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요. 제 주제에 계집은 무슨... 그저 쥐새끼들이 설쳐대서. 만석이 비굴하게 웃으며 앞을 막아섰지만 칠성은 거칠게 그를 밀쳐냈다. 비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칠성이 집더미 쪽으로 다가가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 만석은 찰나의 기질을 발휘했다. 마름 어른 저기... 사실은... 만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칠성이 멈칫하며 내려다보았다. 사실은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곳간에서 쌀을 조금 훔쳐다 밥을 해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만석은 집더미 옆에 놓인 빈 밥그릇을 가리켰다. 그것은 실제로 연화가 먹고 남은 그릇이었다.
칠성은 밥그릇과 만석을 번갈아 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쳤다. 이 도둑놈 보게. 쥐새끼가 설치나 했더니 그 쥐새끼가 너였구나. 칠성은 만석의 머리통을 쥐어 박았다. 감히 대감마님 쌀을 훔쳐 내 이놈을 당장 끌어내서 멍석마리를. 그때 밖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마름 어른,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관에서 손님이 오셨답니다. 칠성은 혀를 차며 만석을 노려보았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내일날 박는 대로 내 놈 죄를 물을 테니 도망갈 생각 말고 얌전히 있어. 칠성은 머슴들에게 만석을 감시하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서둘러 사랑채로 향했다. 문 밖에는 머슴 하나가 보초를 서듯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위기는 넘겼으나 완전히 갇힌 꼴이 되었다. 만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땀으로 등짝이 흥건했다. 집더미 속에서 연화가 파랗게 질린 얼굴을 내밀었다. 아저씨, 아이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굴렸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문 밖의 머슴은 힘께나 쓰는 놈이었다. 게다가 소란이 일어나면 다른 놈들까지 몰려올 것이다. 그때 만석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다. 낡은 초가지붕, 흙과 지프로 엮은 천장은 곳곳이 사가 있었다. 쥐구멍이 숭숭 뚫린 저곳이라면.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낫을 챙겼다. 낮에 나를 시퍼렇게 갈아둔 낫이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을 바라보았다. 보통 행랑채 구조상 부엌 천장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개구멍이 있었다. 굴뚝 청소를 위해 만들어둔 구멍이었다. 아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만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연화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는 문으로 나가지 않는다. 부엌 천장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갈 게다. 그리고 뒷산 대나무 숲으로 뛰어내릴 것이다. 높이가 꽤 되지만 눈이 쌓여 있어서 다치지는 않을 게다. 할 수 있겠느냐? 연화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두려움을 압도하고 있었다. 만석은 연화를 쌀자루처럼 등에 업었다. 그리고 낡은 무명띠로 자신의 몸과 연화를 단단히 묶었다. 꽉 잡거라. 떨어지면 끝이다. 밤이 깊어지자 문 밖에 있는 머슴의 코니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소리 없이 부엌 쪽문으로 기어갔다. 부엌 천장은 그을음과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예상대로 널빤지 하나가 헐거워져 있었다. 만석은 낫으로 널빤지 틈을 벌려 공간을 만들었다. 흙먼지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머슴의 코 고는 소리에 묻혔다. 만석은 전 먹던 힘을 다해 천장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등에 업힌 연화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붕 위로 올라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눈 덮인 초가지붕은 미끄러웠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추락이었다. 만석은 고양이처럼 자세를 낮추고 지붕 능선을 따라 뒤쪽으로 기어갔다. 저 멀리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서 자신의 주인이자 연화의 원수인 최참판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만석은 그쪽을 향해 소리 없는 침을 뱉었다. 뒷산 대나무 숲이 바로 발 아래 보였다. 어둠 속에서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윽 스윽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뛴다. 숨 참아라. 만석은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쿵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눈 덮인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다. 대나무 줄기에 부딪히고 가시덤불에 긁혔지만 두꺼운 눈이 충격을 흡수해 주었다. 만석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났다. 등에 업힌 연화가 으그 하고 신음을 흘렸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다. 달려야 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만석은 연화의 손을 잡고 캄캄한 숲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발을 떼기가 힘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칠성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것일까? 그들은 검은 골짜기라 불리는 험준한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은 늑대와 산적이 출몰하여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지된 땅이었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익숙한 산길이었지만 밤눈은 위험천만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 만석의 집시는 이미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발이 눈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연화 역시 수미터까지 차올라 헐떡거렸지만 짐이 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만석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달렸을까 숲이 조금 트이면서 거대한 바위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만석은 절벽 아래 작은 동굴을 찾아냈다. 여름철 약초를 캘 때 비를 피하던 곳이었다.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자. 만석이 연화를 동굴 안으로 밀어넣고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밖을 주시했다. 멀리서 횃불의 불빛들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을 오르는 것이 보였다. 최참판이 풀어놓은 추노꾼들이었다. 그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다. 지독한 놈들, 기어코 끝을 보겠다는 개냐. 만석은 동굴 안쪽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아주 작게 불을 피웠다. 연기가 나지 않도록 바짝 마른 것만 골라야 했다. 불빛이 비치자 연화의 처참한 몰골이 드러났다.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얼굴과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품속의 혈서만은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만석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추울 게다 조금만 참아라. 날이 밝으면 고개를 넘을 것이다. 연화가 울먹이는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왜 저 같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거십니까? 그냥 저를 넘기면 큰 돈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불꽃을 바라보았다. 돈이라 좋지. 돈이 있으면 쌀밥에 고깃국도 먹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말이다 아가. 내가 비록 개보다 못한 종놈이지만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법이다. 내 아비를 죽인 원수놈에게 너를 팔아넘기고 내 배를 불린다면 죽어서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너는 나를 이놈 저놈 하지 않고 아저씨라 불러주지 않았느냐. 나를 사람 대접해준 이는 네가 처음이었다. 그 말에 연화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만난 것이다. 만석은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너를 한양까지 데려다 주마. 가서 억울함을 풀고 저 나쁜 놈들이 벌받는 꼴을 꼭 보고 말 테다. 만석의 눈빛이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칠성이 사냥개를 앞세우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개들이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이쪽이다 놈들이 이쪽으로 갔다. 칠성의 눈이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렸다. 잡아라 산채로 잡아오면 쌀열 가마니를 주겠다. 계집은 살려두고 놈은 죽여도 상관없다. 추노꾼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만석은 낯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땀이
낫자루를 적셨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싸워야 할 시간일지도 몰랐다. 그는 동굴 입구에 서서 다가오는 어둠을 노려보았다. 한밤에 산속 목숨을 건 추격전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동굴 입구를 지키던 만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개들의 눈이었고 그 뒤에는 더 잔혹한 인간 사냥꾼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크크크, 도간에 든 쥐꼬리로구나. 만석이 내 놈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칠성의 비릿한 조소가 밤공기를 가르고 날아와 만석의 고막을 찔렀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동굴 안쪽 벽에 괴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만석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옷자락만 움켜쥐고 있었다. 만석은 쥐고 있던 낫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으로 낫자루가 미끄러웠지만 지금 이 낫은 그들의 생명을 지킬 유일한 무기였다. 오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누구든 이 낫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만석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칠성과 추노꾼들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저놈이 겁을 상실했구나. 얘들아, 뭐 하느냐. 멍석말이 할 놈은 놔두고 계집만 상처 없이 끌어내라. 칠성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냥가의 2마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동굴 안으로 튀어들어왔다. 만석은 반사적으로 모닥불에 남은 불씨를 발로 걷어찼다. 다핫. 시뻘건 숯덩이와 재가 허공으로 흩날리며 개들의 얼굴로 쏟아졌다. 깨갱깽. 뜨거운 재를 뒤집어 쓴 개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 틈을 타 만석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추노꾼들이 주춤하는 사이 만석은 낫을 휘두르며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었다. 비켜라, 다 죽여버리기 전에. 그의 기세는 굶주린 호랑이와도 같았다. 평생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온 노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추노꾼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만석의 날랜 몸놀림을 당해내지 못했다. 만석은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둠 속 숲길로 내달렸다. 뒤에서 칠성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저놈 잡아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다시 시작된 추격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필사적이었다. 밤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올라 숲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회초리처럼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점을 파고들었다. 만석의 숨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어졌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요동쳤다. 연화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꽃신은 이미 벗겨져 없어진 지 오래였고 하얀 버선발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멈추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만석의 거친 손이 전해주는 온기, 그것 하나만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달리고 또 달렸다. 아저씨, 저기... 연화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숲이 끝나고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기와지붕들이 즐비한 관아가명, 본래 관찰사가 머무는 곳 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 왔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만석은 희망을 보았다. 민판서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리고 자신과 연화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게다가 뒤따라오는 횃불의 행렬은 점점 더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이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였다. 지름길을 통해 미리 매복해 있던 칠성 일당이 불쑥 튀어나왔다. 어딜 가려고? 여기가 너희들 무덤이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쇠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쳤다. 앞뒤가 모두 막힌 상황. 만석은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는 정말 끝인 것인가? 그때 만석의 눈에 상잇을 옆으로 흐르는 급류가 들어왔다. 며칠간 내린 눈이 녹아 물살이 거세고 얼음장이 둥둥 떠다니는 계곡물이었다. 만석은 연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가, 나를 믿느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뛰어라. 만석은 연화를 끌어안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니죠. 미친놈들이. 칠성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뼈가 시릴 정도의 냉기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만석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연화를 꼭 붙잡았다. 물살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바위에 긁히고 멍이 들었지만 그는 연화의 머리가 물 위로 나오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들은 물살을 타고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빠르게 멀어져 갔다. 얼마나 떠내려 갔을까? 만석은 둑방 쪽에 가까스로 닿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기어올랐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연화는 이미 혼절한 상태였다. 만석은 연화를 들쳐 업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명이 있는 성문이 바로 코앞이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성문 앞을 지키는 포졸들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만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성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주시오. 억울한 사연이 있어. 만석의 처절한 외침에 포졸들이 깜짝 놀라 창을 겨누었다. 뭐야, 이 물귀신 같은 놈들은 썩 물러가지 못해. 그때 뒤에서 칠성과 추노꾼들이 들이닥쳤다. 그들도 말을 타고 끈질기게 쫓아온 것이었다. 저놈들은 도둑이다 주인댁 폐물을 훔쳐 달아난 놈들이니 당장 체포하시오. 칠성이 말해서 뛰어내리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포졸들은 칠성의 험상궂은 몰골과 뻔뻔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다. 칠성은 기세등등하게 다가와 만석의 멱살을 잡았다. 끈질긴 놈, 이제 내 놈 명줄도 끝이다. 만석은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칠성이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 순간 만석의 눈에 성문 옆에 걸려있는 거대한 북이 들어왔다. 신문고 쉔문구. 백성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설치했다는 전설 속의 북. 비록 지금은 지방 관아의 위험을 나타내는 장식품처럼 여겨지고 있었지만 만석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만석은 칠성의 손을 뿌리치고 죽으림을 다해 북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이놈이 칠성이 쇠몽둥이를 휘둘러 만석의 등짝을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만석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다. 입에서 선혈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만석은 기어서 피를 토하며 기어서 북채를 집어들었다. 둥둥둥. 북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북소리가 아니었다. 피 끓는 절규이자 하늘을 향한 통곡이었다. 칠성이 다시 한번 만석을 발로 걷어찼지만 만석은 북채를 놓지 않았다. 둥둥둥. 고통 속에서도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소란스러움에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수많은 관속들이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 뒤로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 김정승이었다. 그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이름난 강직한 관리였다. 이 새벽에 대체 무슨 소란이냐. 관찰사의 호령에 칠성과 추노꾼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칠성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읍소했다.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저놈들은 제 주인 댁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종놈들이온데 감히 관아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끌고 가서 경을 치겠습니다. 칠성은 만석을 죄인 취급하며 서둘러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관찰사의 눈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석이 아니라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소녀 연화에게 꽂혔다. 물에 젖어 엉망이 된 모습이었지만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그녀의 손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잠깐. 관찰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저 아이가 하려는 말이 있는 것 같구나. 관찰사는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옥 놀이개와 젖은 기름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나으리, 제 아비, 민판서의 억울함을. 연화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민판서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관찰사의 눈이 크게 뜨였다. 민판서는 그의 오랜 벗이자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 죽은 충신이었다. 관찰사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다. 그가 선물했던 바로 그 놀이개였다. 내가 정령 연화란 말이냐. 관찰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연화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찰사는 급히 기름종이를 펼쳤다. 물에 젖었지만 기름종이 덕분에 혈서의 내용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최참판과 지방관리들의 결탁 민판서에 대한 모함, 그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짠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관찰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이마에 힘줄이 솟아올랐고 쥐고 있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여봐라. 관찰사의 천둥 같은 호통이 관아 앞마당을 뒤흔들었다. 예, 나으리파 포졸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지금 당장 이 자들을 포박하라. 그리고 즉시 군조를 풀어 최참판 놈을 잡아들여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썩어빠진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칠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 계집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칠성이 발악했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무릎 꿇리고 오라를 지웠다. 칠성은 대감마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칠성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 관찰사가 연화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는 모습, 그리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관아의 기와 지붕을 비추는 모습. 고통이 온몸을 지식여왔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해냈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천한 종놈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의가 저기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통증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만석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아저씨, 연화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석의 귀에는 점점 멀어져 갔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눈부신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따뜻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그를 감싸 안았다. 관아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가 다시 엄숙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갔다. 관찰사는 쓰러진 만석을 급히 의원에게 보이게 하고 연화를 안채로 들였다. 그리고 곧장 최참판 댁으로 향하는 출두 명령을 내렸다. 마을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민판서 댁 딸이 살아 돌아왔대. 최참판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저 하인이 그 아이를 살렸다지.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날 아침 관아의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피로 물든 밤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는 대낮이 오고 있었다. 만석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초석이 되었다.
최참판 댁의 높디 높은 소슬대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관군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평소라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피해 다녔을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안방에서 비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던 최참판은 속옷 차림으로 질질 끌려 나왔다. 그의 탐욕스러운 배는 여전히 불룩했지만 핏기 없는 얼굴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비참해 보였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나는 한양의 고관 대작들과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최참판이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관군 대장은 가차없이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닥쳐라, 내 놈의 죄상은 이미 낱낱이 밝혀졌다. 민판서 댁을 멸문지화로 몰아넣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 그 죄값이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관아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참판과 칠성, 그리고 그들의 수종 노릇을 하며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꿇어 앉아 있었다. 관찰사 김정승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이놈 최가야, 네가 쌓아 올린 금은 보화가 백성들의 눈물과 피라는 것을 정녕 몰랐단 말이냐. 관찰사의 호통에 최참판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기 저 칠성놈이 다 꾸민 일입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칠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칠성은 기가 막히다는 듯 눈을 부라렸다. 뭐라 대감마님 시키는 대로 하면 콩고물을 주겠다고 꼬드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발뺌이십니까?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에 지켜보던 백성들은 침을 뱉고 야유를 퍼부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형틀이 마련되고 군장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짝짝,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에도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가 없었다. 그것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은 체증을 내려보내는 정의의 심판이었다. 최참판과 칠성은 결국 옥에 갇혀 한양으로 압송될 처지가 되었다. 그들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거나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소장농들에게 되돌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길고 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천하고 힘없는 노비 만석과 어린 소녀 연화였다. 한편 만석은 관아에 앉혀 따뜻한 온돌방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온기가 꿈만 같았다. 내가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인가?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 핀 흙벽이 아니라 깨끗한 한지로 도배된 천장이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소녀 연화였다. 며칠 전 숲속을 헤매던 거짓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선녀처럼 고귀한 자태였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에윽 하고 신음을 흘리며 다시 쓰러졌다. 일어나지 마세요, 아저씨. 의원님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연화가 다급히 다가와 만석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물기가 어려 있었다.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화는 만석의 투박한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만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친 손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 아기씨,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만석은 눈앞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신부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여전히 그 춥던 밤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아저씨를 향한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만석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관찰사가 그를 불렀다. 대청마루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관찰사와 연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은 쭈뼛거리며 마당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러자 관찰사가 황급히 내려와 만석의 어깨를 잡았다. 이보게 그러지 말게. 자네는 내 친구의 딸을 살리고 이 고을에 썩은 환부를 도려낸 영웅일세. 여기 올라와서 나와 함께 술이나 한 잔 받게. 관찰사의 파격적인 대우에 만석은 몸둘 바를 몰랐다. 평생 주인상 아래서 떨어진 부스럭이나 주워 먹던 그에게 관찰사와의 독대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난 뒤 연화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저씨 덕분입니다. 연화는 옆에 놓인 비단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한 금덩이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재물과 한양에 있는 번듯한 기와집 문서입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원하신다면 제 집안의 집사로 모셔 남은 생을 편안히 보살펴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다. 만석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기회였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길. 하지만 만석은 그 금덩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기씨,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돈이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던 놈이 갑자기 큰 돈을 쥐면 주색잡기에 빠져 인생을 망치기 십상이지요. 만석의 거절에 연화와 관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마. 관찰사가 물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관에서 압수한 최참판댁의 노비 문서 중 만석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아기씨, 저는 돈도 명예도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이 종이 쪼가리를 제 손으로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물건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관찰사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토록 당연한 것이 이리도 어려운 세상이었구나. 알겠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관찰사는 화로를 만석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노비 문서를 집어들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강요했던 저주스러운 족쇄. 그는 문서를 불타는 숯 위에 올렸다. 화르륵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지는 그 짧은 순간 만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해방감 그리고 가슴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다. 이제 자네는 자유인일세. 양민 평민으로서 자네가 원하는 땅에서 원하는 삶을 살게나. 관찰사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연화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아저씨, 아니 만석님, 부디 행복하세요. 제가 멀리서나마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에게 큰 절을 올렸다. 비굴한 종의 절이 아니라 은인에게 표하는 감사의 절이었다. 계절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산세가 험하지만 양지바른 어느 산골 마을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초가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당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탉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와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만석은 지게 가득 땔감을 쥐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지만 눈빛은 깊고 평온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는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제 밥상에서 맘 편히 밥을 먹는 삶. 그것이 만석이 꿈꾸던 천국이었다. 그는 땔감을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닦았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이었지만 이제 만석에게 눈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한 이불처럼 대지를 감싸주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는 곰방대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허허, 눈 한번 징하게 오는구먼. 풍년이 들 징조야. 그때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산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가마 행렬이 눈길을 헤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신기한 듯 가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만석은 곰방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마가 그의 집 앞에 멈춰 섰다. 하인들이 엎드려 가마 문을 열자 기품 넘치는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고운 비단옷에 털배자를 두른 그녀는 세월이 흘러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진 연화였다. 아저씨, 저 왔어요.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만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기씨가 아니십니까? 이 험한 상월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만석이 허둥지둥 마루를 닦고 자리를 권했다. 연화는 격식 없이 만석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한양에서 지내다 보니 첫눈이 올 때마다 아저씨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아저씨가 구워주시던 고구마 맛도 그립고요.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았다. 만석은 아껴두었던 차를 내오고 화로에 고구마와 밤을 구웠다. 방 안에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올랐다. 연화는 한양에서의 생활과 혼담이 오가는 이야기를 조잘거렸고 만석은 농사지으며 겪은 소소한 일상들을 들려주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생명의 은인과 생존자가 나누는 끈끈한 정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연화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저씨,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아저씨가 저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그 차가운 마구간에서 끝났겠지요. 아저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렸고 제 가문을 살렸고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만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허허,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기씨 덕분에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제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셈이지요. 만석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며 선한 미소가 번졌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초가집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을 좇아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친절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만석과 연화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피어난 매화 향기처럼 그날 밤 마구간에서 시작된 인연은 오래오래 세상에 은은한 향기를 남겼다. 만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자신의 땅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고 연화는 훌륭한 가정을 꾸려 만석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왕래하였다고 한다. 먼 훗날 마을 사람들은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화롭게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여야 한다.
추위에 떠는 이를 외면하지 말거라. 그 작은 온기가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큰 불씨가 될지니.